주장하고 있냐. 황교안 하는 얘기 보세요. 황교안. 내가 오늘 황교안 이 양반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해야겠어. 이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한다면 그 양해의 최대치는 뭐냐면 탄핵 정국 때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냥 자기는 행감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요. 검찰에도 얘기 안 했고 아무데도 심지어는 그것 뭐 만약에 그것도 농단이다라 그런다면 아니 자기가 예를 들면 적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저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국기가 흔들립니다라고 발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발언도 없었잖아. 그러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다면 우리가 최대치로 오케이. 뭐 촛불이랍시고 뭐가 앞에 뭐 굉장히 시끄럽고 막 조중동까지 다 칼 뽑고 설치고 집권당이 다 칼 뽑고 설치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박 대통령 이제 탄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겠다고 설치니까 그 나라 꼴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인 자기가 입도 뻥끗 못했다. 그냥 나라의 살림만 안 빠개지게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 변명이 돼요. 그나마 거기까지는 오케이. 변명 접수. 탄핵 정국 때 샷다 마우스하고 행감치고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변명 접수. 그런데 요새 양승태에 대한 발언 보면 이게 원래 이 사람 생겨먹은 게 자기 궁뎅이 뜨뜻한 것만 알고 지 살갗 다치는 거 싫어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승태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면 야 그거 당연히 그 대법관이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저기 서로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대법관쯤 되면 국가의 기본 틀을 고민해야 되는 거 맞잖아. 이러고서 당당하게 양승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하자면 줏대 없는 소리만 하는 거 아니요 지금. 지금 정치판에 나왔다는 사람이 그럼 투사가 돼야지. 그래서 요새 좀 의심을 하는 판에 드디어는 개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개헌 얘기하면서 개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 못할 일이 없는 상태다.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원과 국회에서 견제되고 있지만 권한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저 이원집정부제나 뭐 저기 뭐야 그 내각 의원 내각제 하자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개헌이라 그러면 굉장히 경계심이 많이 드는 이슈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고 당신이 지금. 그거밖에 안 돌아가 이 정치적 계산이.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세? 그렇게 세가지고 조중동한테 밟히고 저기 뭐 김무성이 유승민한테 칼 맞으니까 바로 그냥 몇십 년 감옥 처박히고 저기 몇백억 벌금 두들겨 맞고 그게 권한이 세서 일어난 일이야? 권한이 센 건 국회요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입당한 그 자한당 그 잘난 그 빠찌들 다는 그 국회가 권한이 무소불위의 국회. 우리나라 법률이라면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되잖아. 천상에 있는 데미가드. 절반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러면 마땅히 개헌을 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해야지. 아니면 아닥하든지. 지금 국회의원들 틈에 들어가서 정치 게임 하려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빨아주고 보는 거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황교안 씨.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욕을 하나를 먹으면 당신은 그 소리 하면 욕을 100,000을 먹어야 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디서 저기 그 생양아치 같은 국회의원 버르장머리 그 정치꾼들 버르장머리부터 들어오자마자 그거부터 흉내내? 웃기는 사람일세 이거. 거기다가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잘 안다면 작년에 문재인이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해서 문재인의 개헌농단 때 왜 당신 침묵했나? 당신이 헌법과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못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황교안 씨 당신한테 말하는데 그 구역질 나는 코맹맹이 소리 고치란 소리는 안 해. 그건 사람이 다 자기 그 발성법이 됐겠어. 약간 좀 이상한 코맹맹이 소리 하더라도 배짱 있고 진정된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을 줄 알으라고. 여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서로.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정당 보기를 개똥같이 보고 정당 정치 보기를 완전히 개생 양아치판으로 보고 자기는 빠지다를 생각 없다고 생각하고 소신 발언할 사람들 앞으로 100명, 1000명, 10,000명 생기는 판이요. 거기 두들겨 맞으면 당신 뼈가 온전할 것 같아? 똑바로 처신하셔. 이왕 정치판에 기어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라고. 못 배운 것부터, 이상한 양아치 집부터 배워 처먹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보니까. 나는 황교안 누가 비판을 할 때 한 번도 그걸 이때까지는 동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비판이 되게 뭐냐면은, 야, 어떻게 저 사람 탄핵 정국 때 그 박 대통령 그 보호하려고 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그래도 옹호하는 그런 종류의 발언, 그런 종류의 행동을 왜 한 번도 안 했냐. 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은 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고 나는 박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 의해서 음해를 3번, 4번 당한 사람인데 반박 인사로 취급돼서 나는 탄핵 이거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유능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이러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은 대한민국의 근저를 흔드는 거다. 이건 파괴시키는. 그래서 나는 거의 목숨 내놓고 뛰었잖아요. 감옥도 갔다 왔고. 그러면 자기는 아무 걸 안 했다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비판할 때 난 한 번도 동조를 안 했어요. 그거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사람이 얌전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 그 직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국가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몸조심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쉴드를 쳐줬다고. 사적 자리에서는. 근데 요번에 엊그저께 개헌 대통령 권한 이런 거 보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한 3년 묵은 숙변까지 오바이트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정치판 들어왔으면은 제대로 된 것부터 배워. 그따위로 여기저기 비유 맞추려고 그렇게 깃발 흔들지 말고. 그렇잖아. 이게 찬물을 머리에 뒤집어 써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야.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야권, 또 우리나라 제도권, 그 사람들 다 잘하길 바라요.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의 사람, 저 같은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냥 제야예요. 어차피 별로 중요치 않은,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은 데서 단지 있다면은 제 담론, 제가 말하는 말, 제가 쓰는 글, 제가 지은 책, 그거 가지고 저는 앞으로 한 10여 년 더 굴르다가 그 다음엔 그것도 그만두고 이제 죽는 거 생각하면서 좀 얌전히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 마감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좀 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된다고. 조중동과 같은 힘 있는 미디어, 또 힘 있는 언론인, 또 힘 있는 정치인들, 힘 있는 법조인들이 잘해줘야 돼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좀 제가 부탁을 할게요. 황교안 씨 포함해서 눈을 좀 뜨고 배짱 있게 살으라고요. 진정성 있게 살으라고요. 의병생각. 의병은 백모, 박성현의 세뇌 탈출, 매일 필수 시청 방송이다. 정규재가 천재라 칭찬하는 용기 있는 지식인답다. 황교안의 대회 직설적으로 언급하여 주매 감동이다. 탄핵 사태도
반기문이라는 상품 믿어 일을 낸 거고 이번 5.18 규명 방해 책동 등에도 황교안이란 상품을 믿어 김무성 등 내각제 개헌 세력이 작업을 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황교안도 개헌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면 참 징그럽다. 개무성 등의 집요함을 이제 구국의 마지막 기회, 김진태를 당대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5.18 진상을 국민이 알게 되고 세뇌당한 국민이 깨어나서 나라를 구한다. 구국이병 여러분 전달 바랍니다. 구국일림 방송연대 구국일련 올림